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고용시장 데이터겠죠. 근데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돌면서 이제 좋게 나온 거죠. 또 언론에서 이제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튼튼하다, 소프트 랜딩, 이런 류의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장밋빛 전망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 그러면은 올리자." 그래서 이제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정말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별로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은행이 뭐 망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 뭐 그게 진짜 경제랑 관련이 있나? '고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언론의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항상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쪼끔 더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런 장밋빛 전망이 의미가 있는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했던 거고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자면 일단 PMI가 나왔죠. 이 PMI가 이제 서비스랑 제조로 인제 나뉘는데 두 개 다 전월 대비해서 인제 뭐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계속해서 침체, 하락 언저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고 제조는 이미 턴을 한 지 오래죠. 그다음에 인제 고용 데이터인데 인제 고용 데이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노동시장 데이터가 뭐 선행도 있고 후행도 있고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은 이제 잡 오프닝. 이 잡 오프닝은 연준의 연설을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인제 노동시장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합리화를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 구인 수 그러니까 잡 오프닝인데 이 숫자가 인제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고 전월과 대비해서도 인제 하락한 수치죠. 근데 이 잡 오프닝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표거든요. 이게 별로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인제 다른 거랑 종합적으로 보면서 인제 흐름, 추세를 봐야 되는데 구인 수가 인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인 수라는 거는 이 특히 인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모트 그러니까 재택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구인 사이트에 기업들이 인제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한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애널리스트를 구한다. 그러면 인제 자리가 하나인데 근데 이제 포스팅은 굉장히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제 리모트니까. 뭐 LA에서도 와도 되고 뉴욕에서 와도 되고 샌프란에서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여러 개를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뻥튀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유료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뭐 사람인이라든지 뭐 알바천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제 미국도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뭐 인디드 이런 데들이 인제 보통 많이 쓰는데 보통은 이제 뭐 서브스크립션 구독으로 하든지 뭐 건당으로 하든지 해서 어쨌든 돈을 내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려두는 거죠. 일단은 올려두고 뭐 한마디로 간 보는 겁니다. 이제 구직자들이 인제 막 뿌리잖아요, 이력서.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인제 뿌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왜곡이 많이 돼서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다만 인제 이것도 피크를 찍고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 그게 인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인제 신규 고용 이게 인제 메인인데 이게 인제 민간이랑 정부 데이터로 나뉩니다. ADP라는 회사에서 고용을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고 제가 이거는 인제 ADP가 뭐 하는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요거는 인제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둘 다 4월 데이터인데 요것들이 인제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거 예상치를 인제 마사지를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그럼 정말 그렇게 '노동시장이 튼튼한가?'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좀 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굉장히 강세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당 잘라서 이제 집계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좀씩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번 주에 대비해서도 늘었고 이번 주도 예상치보다 늘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보통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 요게 지금 3.4%가 나왔는데 몇십 년 만에 최저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미국 경제는 진짜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실상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데이터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죠. 연준에서 0.2% 만장일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게 2007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근데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2007년 8월 이후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쇼크를 제외를 하면 사실상 가장 최근 제일 컸던 하락장이 2007년 8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는 추세나 어떤 모습이 2007년 8년 스타일과 굉장히 흡사하다. 은행 위기, 그러니까 통화 시장에서 굉장히 망가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실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되겠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인상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또 실제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또 이제 베팅이 있더라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마지막 인상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약간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인플레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2%, 다 필요 없고, 2% 인플레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달성되기 전에는 우리는, 꺾일 마음 없다.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인플레는 사실상, 이제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지금 뭐 은행 위기 나오고 사실상 이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플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시선 분산용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데 왜 그러면 다른 지표들 뭐 PMI도 그렇고 생산, 소비, 소비자들 지갑도 얇아지고 있고 다 그러면은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럼 고용 지표만 이렇게 따로 노냐? 일단 고용률이 3.4%예요. 이게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거의 50년이 넘게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건데 이 1969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아까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1969년이 그럼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70년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70년대는 이제 미국 경제 역사상 굉장히 이제 하락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시기죠. 뭐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거의 20%, 20%까지는 아니고 이제 10% 초중반이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한때 20%까지 올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을 만큼 이제 굉장히 그 악명이 높은 시기고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거의 아주 10년이 넘는 횡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S&P가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고용이 그렇게 좋은데 그 다음은 바로 역사상 그렇게 하락으로 유명한 시기가 왔다? 이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4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25만 3천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10 몇만이 높았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대비해서도 9만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저 3월 데이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지표 ADP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오, 이제 예스 한 거죠. 바로 환호를 해서 이제 바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장밋빛 전망이 또 나오고 월스트리트는 좋다고 올라가고 정말 경기 침체가 맞는 거냐? 고용 지표 얘네 왜 이럴까? 경기 침체 그럼 거짓말한 건가? 계속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한번 그러면 같이 뜯어보죠. 이게 고용지표, 일단은 민간지표 ADP 보시면요. 서비스 쪽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거의 30만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서비스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한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랐지만 분야로 보면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게 금융 쪽, 금융은 뭐 예상 가능하죠. 제조 쪽도 PMI나 이런 지금 생산 쪽 좋지 않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쪽이 마이너스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금융, 제조 이런 쪽을 조금 더 고임금, 이제 숙련, 노동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 이거는 이제 뭐 호텔, 캐시어, 그다음에 리셉셔니스트 아니면 뭐 카페 알바생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temporary 그리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으로 이제 통칭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올라가고 실제 고임금 쪽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때는 숫자가 올라갔지만 뜯어서 보면 갸우뚱한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글쎄인 거죠. 이제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는 저기 이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제 생산성, productivity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2.7%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도 낮은 거고 전 이제 분기 대비도 낮은 거고요. 이제 헤드라인도 보면 노동시장이 생산성이 몇십 년 만에 지금 아주 효율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 뜯어보면 그 안에는 좀 명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과연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주식 차트다 그러면 이거 전 절대 안 삽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DP도 보시면 뭐 최근 오른쪽에 이제 뭐 4, 5개월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박스권인 거죠. 주식으로 보면.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뭐 더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계속 플랫 계속 왔다 갔다 하고 1월에 한번 튀었었죠. 저게 이제 50만이 갑자기 갑툭튀로 올라갔던 거였는데 이제 저 때도 헤드라인들이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소프트 랜딩 제가 그래서 소프트 랜딩 과연 가능한가라는 이제 영상으로 한두 개 정도 했었는데 작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저게 지금 7월 보시면 살짝 올라가 있죠. 이제 줄라이 2022 저기도 이제 약간 튄 숫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저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숫자들은.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를. 근데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제 4월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면서 3월보다도 이제 9만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헤드라인이고 기사를 이제 읽어보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고로 2월이랑 3월 데이터 있잖아. 얘네 조정됐다. 근데 조정이 얼마나 됐냐 봤더니 마이너스 7만 8천, 마이너스 7만 1천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좋은 수치냐? 그래서 이제 조정된 수치가 아니죠. 좋지 않은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부풀려지게 나오고 결과가 나중에 쓱 이렇게 말없이 재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나중에 재조정되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당연히 헤드라인 결과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헤드라인 결과만은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 진실을 보면 2, 3월 데이터도 그 당시에 발표됐을 때 헤드라인도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까고 봤더니 지금,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몰래 슬쩍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대상 조사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일단은 얘네랑 비교를 해보면 4월이 이제 13만 9천, 아까 뭐 30만, 뭐 20만 중반, 뭐 이런 거 비교해보면은 거의 반값이죠.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가계 대상 조사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4명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가 오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지금 일 어떻게 하고 있냐? 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쓰리잡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계 대상 조사, 하우스홀드 서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 데이터, 뭐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이런 거는 이제 establishment 데이터라고 해서 기업들 이제 CES라는 데서 이제 그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가계 대상 조사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사람당 게 이제 yes or no라고 했을 때 하나로 계산이 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개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리잡을 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부풀려진다는 거죠. 가계 대상 조사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계 대상 조사가 조금 더 실제 경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도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절대적이진 않고요. 튀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다른 경우, 이제 다른 데이터와 혼합을 해서 이제 종합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가계 대상 조사가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만큼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라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좋았다가 또 뭐 평균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큰 추세는 하락인데 최근에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치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 해고를 일단 발표를 하고 있죠. 기업들이 이제 나서서 뭐 디즈니가 우리 이번에 3라운드 해고 발표할 거야.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 우리 몇 명 해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해고했다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은 실제 그게 바로 집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훨씬 그보다 이후에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고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 기업들의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제 고용 시장에서 이제 선행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그러면 앞으로 더 할 거냐? 그것도 아니죠. 일단 고용을 해놓은 거는 유지를 하고, 근데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신규 추가 고용은 없다. 그게 이제 잡 오프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일하는 시간, 기업들도 자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기업을 무슨 아주 냉혈한, 뭐 냉혹한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도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사람 뽑는데 비용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해고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알바 이런 거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을 하면 얘네들도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경기라는 게 이렇게 또 확 한 번에 바뀌게 되면 그때 또 부랴부랴 새로 고용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거리가 조금 없기 때문에 시간을 일단은 줄여보는 거죠. 바로 자르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해고된 사람들, 아까 저 위에 이제 해고 발표할 거야 해서 진짜 잘랐어요. 몇 개월 후부터 실업수당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신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받았으면 바로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뭐 한두 달 받고 딴 데 구해가지고 받을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당으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고라는 거는 이제 종착지죠. 그러니까 최종 도착지가 해고인데 그 해고로 가는 길목이 계속해서 해고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시간, 이제 주당 근로시간 보면 하락 추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타이트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하면 고용지표 자체는 월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2월, 3월 데이터 바로 엄청나게 하향 조정이 됐죠. 그것도 헤드라인에서는 안 나와요. 이거는 기사 중간에 아주 작게 쓱 나오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을 강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추세로 보면은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고용지표가 그래서 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특히 후행지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서 한 번씩 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아까 제가 1월 그리고 작년 7월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러면 그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시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연준에서도 야, 고용 튼튼하다. 금리 인상 더 하겠다. 근데 실상 이제 경제를 보면 그 밑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제발 그만해라. 그래서 지금 4월 데이터 이번에 나온 거는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어떻게 재조정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것만큼 고용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강하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기사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사람들 이제 바쁘고 이러니까 보통 헤드라인만 읽고 댓글 같은 것도 보면 그래서 난독이 많아요, 요새. 어,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다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좀 찾아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을 해서 인제 막 비난을 하거나 뭐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현대인들이 인제 특히 더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제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인제 악용을 해서 항상 미디어에서는 인제 원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인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헤드라인만 읽는 것보다는 항상 좀 찬찬히 따져 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인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노력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저는 인제 그 선행지수 다른 뭐 PMI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가고 있는 것 같다, 경기 침체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제 NBER이라고 인제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이제 이미 들어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고용 시장 데이터를 한번 또 보면서 실제 의미 '헤드라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